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혁신센터 버추얼 이상은입니다. 교수학습혁신센터는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위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을 돕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비디오 티칭 팁은 생성형 AI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잘 활용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초대하여 생성형 AI를 배울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가 제공하는 나만의 챗봇 제작 기능인 GPTS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 김세민 학생을 초대하여 GPTS 커스텀 챗봇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PTS를 활용한 커스텀 챗봇 제작 설명을 맡은 김세민입니다.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미 챗GPT를 접해보셨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활발하게 사용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챗GPT를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챗GPT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서 조금 더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제가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용도로 GPT를 주로 쓰면서 그에 맞는 프롬프트를 생각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챗GPT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 그 프롬프트를 다른 대화에서 찾아와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울 GPTS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프롬프트를 번번이 입력할 필요 없이 교수님만의 작업에 특화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챗봇이요? 저는 코딩 같은 걸 모르는데 챗봇을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조금 걱정되네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분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GPTS를 통해서 커스텀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챗GPT와 GPTS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챗GPT를 사용해왔고 GPTS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챗GPT는 GPT라는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답변을 하는 챗봇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GPTS는 GPT의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특정 목적이나 역할에 최적화된 그런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챗GPT를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GPTS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또한 작업 과정이나 스타일을 나에게 맞게 미리 지정해 둠으로써 업무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어 회화 연습을 하려고 만든 간단한 커스텀 챗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실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GPTS 제작 기능은 챗GPT 유료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실습은 이 유료 계정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화면에서 GPT 탐색 버튼을 누른 뒤에 만들기 버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GPTS 제작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 화면이 GPTS의 설정을 입력하는 구성란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 설정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할 게 많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쉽고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좌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대화창이 하나 뜹니다. 이 만들기 화면에서는 GPT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설정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드린 영어 대화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GPT에게 간단한 지시사항들을 대화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대화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오른쪽 미리 보기에 있는 내용이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영어 대화 챗봇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챗봇이기 때문에 GPT가 자동으로 내용을 잘 구성해서 입력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좋다고 입력하면 GPT가 자동으로 달리를 통해서 적절한 프로필 사진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시 구성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와, 필요한 내용들이 다 채워졌네요. 이렇게 만들기 채팅란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일일이 설정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테스트도 해볼까요? 이 챗봇에게 인사부터 해보겠습니다. 하이 라고 인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친절한 말투로 답변이 나오고요. 한번 일부러 스펠링을 틀리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I'm feeling good 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오, 스펠링 틀린 것도 잘 지적해 주네요. 이렇게 대화 몇 마디로 챗봇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금 더 정교하게 챗봇을 만들고 싶으면 직접 설정을 입력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성란에 있는 기능들도 잘 알아야겠네요. 혹시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과 설명에는 챗봇의 이름과 간단한 용도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침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칸에는 챗봇의 용도, 답변 방식, 금지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입력되어 있지만 한글로 입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지침에는 챗봇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말투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대화 챗봇에서는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투로 대화할 것, 문법이나 발음 실수를 자연스럽게 교정해 줄 것,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을 피할 것 등의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일을 맡길 때 업무 지침을 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적으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챗봇에게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스타터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챗봇에게 처음 던지기 좋은 예시 질문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서는 챗봇이 참고해야 할 문서나 자료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재나 커리큘럼 등을 업로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내용을 넣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커스텀 챗봇과 대화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란에서는 챗봇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이나 웹 브라우징 같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코드를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데이터 분석을 쉽게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코딩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용해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GPTS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익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주제는 뭔가요? 아마 교수님들께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주제일 것 같은데요. 바로 TA 챗봇을 만들어 볼 겁니다. 교수님, 보통 수업에서 TA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퀴즈 문항 같은 걸 만들 때 도움을 주곤 하죠.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문의사항을 처리할 때도 도와주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바로 이 GPT-S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TA 일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업무의 상당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문항 제작 TA 챗봇이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GPT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란에 퀴즈 문항 제작 도우미 라고 입력해 볼까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명도 적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침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수업 자료를 올리면 이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주나요? 네, 맞습니다. 지식란이나 채팅창에 이제 교재나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도 해볼까요? 이 PDF 수업 교환 파일을 업로드 해볼게요. 그리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차 수업 내용으로 5문항 정도의 퀴즈를 만들어줘. 객관식 3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구성해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 각 문항마다 난이도도 표시되어 있고 채점 기준도 자세하네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만든 객관식 문항을 서술형으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이 문항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 문항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중요하니까 지침란에 생성된 문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반드시 교수자가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도구가 있었다니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밤새는 일이 좀 줄어들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수강생 FAQ 담당 TA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밀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교수님,
먼저 이름과 설명을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네, 입력해 볼게요. 이름, 수강생 문의사항 담당 챗봇. 설명, 강의 수강생들의 FAQ를 처리하는 챗봇.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침란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마다 FAQ 내용이 다를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제 지식란에 강의 계획서와 수업 규정을 업로드하면 챗봇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중간고사 일정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오, 정말 지식을 검색하고 그 내용대로 답변해 주네요. 네. 이렇게 GPTS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반복되는 질문들을 처리하는 챗봇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강생 통계 시각화 TA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바로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그 기능이죠? 코딩을 잘 모르는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네, 걱정 마세요. GPTS가 알아서 코드를 실행해 주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일상 언어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설정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엔 이름과 설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까요? 이름, 수강생 통계 분석 도우미, 설명, 수강생들의 성적 통계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챗봇. 네, 좋습니다. 예,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지침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게 좋네요. 저는 어려운 통계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 탭에서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사전에 준비한 성적 통계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네요. 예를 들어서 전체 수강생의 성적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출석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GPT가 코드를 작성해서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성적도 좋네요. 특히 아래 분석 결과를 말로 설명해 주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석 말고도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성적이 하위 30%인 학생들의 출석률은 어떤지 분석해줘 라든가 전공별로 학생들의 특징을 시각화해줘 같은 것도 충분히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학생들 지도할 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코드 인터프리터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들도 이제 코딩 지식 없이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 분야에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GPTS 맞춤형 챗봇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실습들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교수님, 어떠셨나요? 재밌고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운 GPTS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PTS와 챗GPT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챗GPT가 범용적인 AI 비서라면 GPTS는 특정 업무나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맞춤형 AI 비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배웠죠. 맞아요. 특히 매번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설정해두면 된다는 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GPTS의 상세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침란에 AI 역할과 규칙을 정의하고 지식란에는 참고할 문서를 업로드하며 대화 스타터로 예시 질문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코드 인터프리터나 웹 브라우징 같은 고급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정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GPT와 대화하면서 설정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3가지 챗봇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퀴즈 문항 제작 도우미 챗봇,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FAQ 담당 챗봇, 그리고 성적과 출석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통계 분석 도우미까지 다양한 교육 보조 도구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통계 분석 도우미는 놀라웠어요. 코딩 없이도 학생들의 성적 분포나 출석률 같은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GPTS 도구들이 교수님들의 수업 준비와 운영, 그리고 학생 관리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PTS로 커스텀 챗봇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융합전공 김세민 학생의 명확한 설명 덕분에 GPTS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GPTS 사용법이나 실습 과정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교육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